이혼을 선택을 잘 하신 거네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을 선택한 이유 실제 경험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외도한 배우자와 회복을 선택하신 이유 실제 경험담으로 지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그와는 반대로 이혼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유에 대해서 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복을 하신 분들보다는 이혼을 선택하신 분들의 수가 더 적기는 하네요. 이혼을 이미 하신 분들과 더불어 이혼 과정에 계신 분들 몇 분들의 댓글도 추가하였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이혼 후에 이혼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왔던 세월과 추억들과 그것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미련들, 이혼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다들 컸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온갖 아픔을 다 겪으면서 우리들은 성장했고 맷집도 커졌기에 이혼 후에 지금보다 좀 더 평온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혼을 선택하신 이유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로 참여해 주신 실제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 문제까지는 그래 알겠다. 아이들 때문에 참아준다 라고 했지만 역시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려는 마음이 부족했고 앞으로도 그 부족함으로 인한 무게가 저에게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외도로 신뢰가 깨어진 마당에 경제적인 이유까지 바닥을 뚫고 내려가니 저와 아이들은 살아야겠기에 이혼을 했고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네, 지난번에 방송으로 했던 자몽툴루님이시죠. 예, 이혼하신 분들의 정석 아주 좋은 표본이 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혼한 지 1년이 좀 안 되는군요. 당시에는 미쳐있던 정처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더랬죠. 우습게도 제가 이혼을 당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저에게 선택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더라도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100번 옳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때 바람을 안 피웠다고 해도 언젠가는 바람을 피웠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결론은 신뢰 때문이죠. 일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곁에 두고 일상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외도 하나만으로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외도를 들키고 난 후의 태도가 이혼을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했습니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계속된 거짓과 기만이 결정적 이유겠네요. 그 후로는 용서를 빌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도 이미 그것마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미친 상간녀와의 관계를 알게 되고 싹싹 빌기는 했지만 계속되는 거짓말로 저를 농락했고 지속되는 폭언과 가스라이팅 뿐만 아니라 상간녀에게 미쳐서 저에게 폭행까지 하는 바람에 경찰을 3번이나 불렀습니다. 마지막에는 진짜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라고 현타가 왔고 그 길로 바로 친정에 알리고 집을 나와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네, 폭행하면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혼 잘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도 다 성장했고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회복을 할 자신도 없고 살아오면서 제가 전 남편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하도 당해서 저라는 사람이 없어진 것 같아서 버렸습니다. 이혼을 후회해 본 적은 단 1초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전 남편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있는 것이라도 지켜야 했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주체적이고 선택한 독립적인 이혼 맞죠? 네. 일곱 번째, 회복은 쌍방간의 마음이 일치해서 노력을 해도 힘든 일이거늘 모든 것이 바닥까지 다 드러난 후의 태도는 과간이었습니다. 거짓말은 기본이고 나의 눈초리, 말투, 어조,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신에게 비난 질책이라도 할까봐 늘 곤두서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과 내 자리에 없는 며느리 아내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외도 발각 후 거짓으로 일관했으나 회복하고자 한 달 동안 가출했던 전 남편의 일터로 가서 집으로 데리고 왔지만 잠자는 척 하더니 제가 붙잡는데도 새벽에 그 상간녀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때 일단 버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군대 가는 아들도 외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원래 도박, 음주운전, 성매매, 빚은 옵션이었습니다. 9번째, 이혼 5년 차입니다. 그 당시 저에게 했던 거짓말과 폭언, 남들의 말을 듣고 유리하게 이혼하려고 저에게 형사고소까지 했고 그 외에 모든 행동들을 보고 제가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을 동시에 진행해서 1년 만에 이혼을 했고 아이들 데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 사라지더라고요. 상간녀 남편은 소송 중에 사고로 죽었고 전 남편과 상간년이 붙어서 함께 사는 중에 상간년이 또 양다리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러시아로 도피 겸 일하러 떠났습니다. 저는 현재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10번째, 외도를 들켰을 때 곧바로 정리하지 못하고 저를 기만했고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선을 넘는 악행을 저지르고 그 사람의 밑바닥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엮이지 않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피해자로 분노와 복수심을 끌어안고 계속 불행하게 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핑계로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고 싶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고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11번째, 배신과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는 같이 살기 힘들어요. 소송한다고 모았던 증거들이 계속 생각나고 자식 낳고 살아온 배우자에게 염치와 예의가 없는 행동들이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12번째, 외도와 폭언, 폭행을 했음에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와 어린 딸에게까지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살면서 잘못은 저지를 수 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번째, 외도가 발각되고 처음에만 답작하더니 원래 상간놈을 만나고 거짓말하는 모습과 가정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돈을 선택하는 모습에 완전히 믿음과 신뢰가 깨졌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들에게 외도 발각 후 본인이 먼저 자폭을 해서 아이들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개념 없는 정신 상태로 아이들보다 상간남을 더 생각하는 모습에 저 사람과는 같이 못 살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4번째, 결혼 생활을 10년이나 했고 아이도 있어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기대했습니다. 미친년처럼 질환 발광을 해도 1년은 기다렸습니다. 변함없이 미친 짓을 하기에 이후 또 1년은 저와 아이가 안정되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전혀 변함없는 배우자를 보면서 정말 답이 없구나 싶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 동안 힘들겠지만 유책 배우자 얼굴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15번째, 외도가 발각되었는데도 뻔뻔한 태도로 자기는 혼자 살아도 된다는 걸 느꼈다는 말을 하는 걸 보고 이 새끼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상대는 쇼윈도 부부를 원했으나 제가 거절했습니다. 16번째, 개선의 여지가 없고 그냥 냅두면 똥걸레이고 빨아도 걸레이고 하루라도 안 빨면 똥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였고 시댁이나 주변에서 제가 이혼이라도 해야지 그 남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 것 같아서 이혼했습니다. 경제력, 도덕성 모두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7번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압축해보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고 기회를 충분히 주었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되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저와 저의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행동들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금전이나 육아 등에서 실제로 이혼하는 것이 저에게 더 이득이었고 더 이상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이혼하였습니다. 18번째,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사람을 치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인연을 깊게 만들어서 다음 생애까지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완전히 정이 떨어졌을 때는 저런 놈의 유전자를 세상에 남기고 싶지 않다, 내 자식의 아버지로 두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 아내분은 아이가 없으십니다. 네, 아주 미인이신데. 네, 19번째, 같이 더 살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내 명대로 못 살겠구나 싶었어요. 20번째, 저에게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식들의 아버지로서의 자격 박탈이고 그 다음으로는 부부는 서로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성장을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와는 달리 유책 배우자는 본인밖에 모릅니다. 외도는
이 모든 것을 직면하게 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만들어서 결국 내게 선택을 통한 책임의 범위를 결정케 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네, 21번째 마지막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4글자를 적어주셨어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건 저희 카페에 현재 이혼 소송 반소 중인 거죠. 예, 남편분이 적어주신 글인데 아주 짧지만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는 임팩트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위해, for me. 맞죠? 네, 이혼을 선택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상관관계를 정리하지 않거나 이혼 불사의 태도를 취했다. 두 번째,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불안정한 상태였다. 세 번째,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네 번째, 외도 이외의 폭행, 폭언 등 다른 문제 행동이 있었다. 다섯 번째, 피해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의리도 없이 파렴치하고 지독한 태도를 취함. 예를 들면 생활비 끊기, 형사고소 등입니다. 여섯 번째,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었다. 네, 여기에 댓글을 다신 1인이 혹은 이혼하신 분들, 그리고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댓글 내용을 읽어보니 이혼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혼을 선택을 잘 하신 거네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당한 상황이나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들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외도만 했다면 저희들도 회복을 선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피해 배우자 또한 상대 배우자에게 저처럼 폭행을 했거나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경멸을 했다면 피해 배우자 또한 그 유책 배우자들에게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외도라는 사건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서 그 상처로 인해 아프다고 나 좀 봐달라고 울부짖는 배우자들의 외침과 눈물을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고 인성부재에 의리 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더 행복해지자고요. 그 아픈 시간들도 견뎌냈으니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